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저사예요. 오늘은 큐큐 퀴어 단편선 두 번째 시리즈인데요. 이렇게 보이시면 큐큐 퀴어 단편선 2 보이시죠? 이거는 2019년에 나왔고요. 무려 9권의 단편선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9편이라서 무거울 수도 있고 지겨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단편 하나하나 따로 있기 때문에 읽는데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그냥 9편이니까 한 주에 한 개씩만 읽어도 9주면 읽으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읽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거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전에 이 소설의 전체적인 건 첫 번째였던 사랑을 멈추지 말아요. 이 도서랑은 되게 다른 느낌이었어요. 좀 더 직선적이고 직접적으로 퀴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작가들의 해석이 좀 더 담겨있는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두 권 중에 하나만 본다면 뭘 봐야 될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건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소설책에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거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그냥 노말했던 건 아주 가볍게 건너뛸 거예요. 첫 번째, 이혼의 요정, 조남주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다들 조남주 작가님 작품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이 소설을 읽었을 때 느꼈던 거는 사랑이라고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곁에 있고 내 곁에 있으면서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그 사람을 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건 사랑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소설이었어요. 그리고 이 소설 속에서 몇 가지 구절을 보면요. 강자는 언제나 자기를 설득시키길 바라고요. 설명을 듣길 원해요. 그 사람이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길 바라고 나한테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심지어 강자는 그게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남주 작가님의 작품은 되게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만한 일들을 너무나 가볍고 통통 튀게 보여주는데요. 이 소설을 읽으면 되게 직설적이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줄거리는 따로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왜냐면 이혼의 요정, 제목만 봐도 보이지 않나요? 이혼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이혼하고 살아가는 얘기.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이 소설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혼해도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 이혼 이후에 서로 소울메이트를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군지는 이 소설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비면의 고스트 듀엣. 이거 되게 신선했어요. 제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 어쨌든 표현을 하는데요. 홀로그램이에요. 옛 연인이기도 하고요. 가족이었기도 하고요. 이 소설은 게이에 대해 말하는 것도 아니고 LGBT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사랑 그 자체로 퀴어를 인식하는 것 같았어요. 그저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그려낸 짠한 소설이었어요. 홀로그램으로 자식을 데리고 여행을 떠나는 여자, 그저 그게 사랑이자 사랑의 표현이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소름 돋고 이상한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소설 속의 그 시기의 사람들은 그냥 그게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물론 이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더라도 남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기도 해요. 지금 우리가 이 소설을 생각했을 때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읽고 스스로 해석했던 게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한 행동이에요. 하지만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그게 사랑의 표현이자 내가 마음 가는 행동인 거죠. 그저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그저 내가 사랑하는 방식인데 굳이 남들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그만둬야 되나? 이런 게 보이는 소설이었어요. 홀로그램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남들 눈에 이상해 보일지라도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거나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이 퀴어의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윤희영 작가님의 정원사들, 이거 최고예요. 꼭 읽으세요. 이거는 퀴어들이 아니라 일반 이성애자분들이 읽어도 깜짝 놀랄 만한 소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 한켠, 내 마음 한켠 구석에 있는 어떠한 정원에서 느끼는 감정인데요. 나도 몰랐던 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네? 이런 걸 깨닫는 거죠. 우리는 그 마음속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들이라고 칭하는 부분도 너무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우리는 그러면 아직 마음속에서 발견하지 못한 정원들이 있겠죠? 이런 걸 탐구해가는 소설이었어요. 그리고 김성중 작가님의 에디 혹은 애슐리. 시선이 굉장히 새로웠어요. 시간이 100년을 멈춰버리는데요. 그 시기 동안 난 남자로도 살아보고 여자로도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다양한 삶을 살기도 하고요. 로봇보다 오래 사는 사람, 이게 100년의 시간인 거죠. 남성, 여성 이렇게 구분되지 않고 다양하게 살아보는 100년의 시간을 갖게 되면서 에디라는 이름도 갖고 애슐리라는 이름도 갖게 돼요. 제일 흥미로웠던 건 끝까지 자신의 성별을 하나로 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인간은 항상 혼란스럽게 산다는 거 혹은 방황한다는 거, 그리고 인간 자체 나 하나도 정의를 내릴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멈춰버린 100년 동안 모험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뭐 어떠한 진리를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건데요. 사람이 100년을 살더라도 내 자신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을 내던지게 되죠. 이것도 퀴어랑 비슷하지 않나요? 내가 확실한가?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인가? 이거에 대해서 물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한유주 작가님의 원을 구하기 위하여. 사실 이거는 2인칭 기법이 돋보이긴 했는데요. 제가 이거는 좀 밀도가 약간 낮다고 할까? 잘 집중이 안 돼서 중간에 포기했어요. 그럼 다음으로 최정화 작가님의 라디오를 좋아해? 이 작품인데요. 편견을 싫어하는 명주는 알고 보니까 자신이 엄청난 편견 덩어리였어요. 편협한 사람이었고요. 종교를 믿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단 하나의 이유예요. 그저 싫은 거예요. 싫어? 그냥 감정 표현이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싫어할 때 뭔가 이유를 만들 때도 있지만 그저 그냥 미운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려지 않고 내가 정상인,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우위적인 시각 때문에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무조건 싫어한다는 게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이 작품으로 이 소설 속에서 녹여냈다는 게 전 너무 재밌더라고요. 게다가 묘사랑 동선도 되게 자연스럽고 술술 읽혀서 이 소설을 읽을 때 흥미로웠어요. 왜냐면 이성애자들이 퀴어를 싫어할 때 뭐 더럽다는 이유도 있지만 혹은 그저 이유 없이 그냥 hate you, 그냥 싫어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하지만 뭐 싫어하고 좋아하는 걸 자기가 평가할 입장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싫어한다는 게 어쩌면 잘못된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립 그 자체로 둬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이거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이 소설에서는 그런 지점을 느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듀나 작가님의 바쁜 꿀벌들의 나라. 저는 이거 되게 신기했던 게요. 여왕벌을 퀸이라 부르고 드론과 워커를 일꾼들이었어요. 사실 이걸 읽고서 잘 이해가 안 돼서 작가의 말을 보려고 했는데 토끼 그림만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그래서 2회차 다시 읽어봤는데요.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뭐 인간 사회는 다양하다? 그리고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성별은 사회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그냥 제 아주 낮은 식견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저 새로운 시각 자체는 재밌었어요. 그리고 다음 작품은 최지영 작가님의 엑소엑소. 10대, 20대가 겪고 그냥 한순간에 치기 어린 사랑이 아닌 3, 40대의 사랑 얘기를 그렸는데요. 퀴어문학이라고 하면은 제가 시리즈 1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청량하고 아름다운 걸로 묘사를 하려고 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연애가 항상 청량하고 맑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도 아주 일상적인 걸 그냥 녹여내더라고요. 별반 다를 것 없는 일상을 보여주고요. 혹은 아쉬운 현실에 대해서도 보여주기도 해요.
사랑하는 존재를 가장 가까운 자리에 두는 거는 남녀를 넘어서 가장 친한 친구 사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연애를 넘어서 결혼을 하더라도 가장 친한 사이가 되는 거잖아요. 이 소설은 남녀 이성애를 넘어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사이, 이런 걸 보여주고자 한 소설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지돈 작가님의 포스트게이 아포칼립스라는 작품을 읽었는데요. 저는 정지돈 작가님 거 왜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할까요? 하지만 다자연애라는 이 시점 재밌었고요. 다자사랑 그리고 파블로라는 인간을 여러 사람들한테 건너서 전해서 듣다 보니까 그 사람을 이미지 형상화하는 게 좀 새롭긴 했어요. 사실 다자사랑, 다자연애라는 게 퀴어랑 잘 어울리는 건가 하는 생각은 들지만 이것 또한 어쨌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니까 흥미롭긴 했어요. 그리고 이번 2권에서 읽었을 때는요, 뭐 사랑의 정점이 성애, 결혼 이런 거라고 말하지 않고요. 더불어서 게이와 레즈 이렇게 딱 한정돼서 얘기하지도 않아요. LGBT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기도 하지만 성별에 대한 의미를 아예 무너뜨리는 이런 지점이 보이는 게 많았고요. 약간 이 소설들을 읽었을 때 현재의 나는 이해하지 못하니까 미래에는 좀 이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좀 집필한 게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LGBT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저 현상이고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뭔가 이 소설 속에서 느꼈을 때 독자에게 뭔가를 떠넘기는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몇 개 있어서 조금은 아쉽지 않았나 싶은 부분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굉장히 좋은 시각적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소장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1권과 2권 중에서 한 권만 읽어야 되고 소장을 해야 된다면 저는 1권을 선택하겠습니다. 왜냐면 좀 더 깊이 있는 사유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독자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라 작가 스스로 결론을 짓고 그거에 대해서 독자가 생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적은 게 보였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큐큐 출판사의 퀴어 단편선 2번째까지 함께 봤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